인생을 게임처럼 즐기고 이기며 원하는 걸 가지세요. 이제 당신도 성공한 사람들이 숨기던 그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치열한 싸움과 경쟁, 그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는 체스와 같다. 또 이런 명언도 있죠. 인생도 체스에서처럼 예측과 계획을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처럼 수많은 위인들은 인생이 체스판에 모두 담겨 있다며 자신의 멘토가 곧 체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엔 이렇게 언급되곤 하죠. 인생은 게임이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진 않던 그 조언, 그렇게 가려운 것을 완벽하게 긁어주는 한 남자의 인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앤토니 비시노. 그는 1,00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진 2개의 회사를 창업했고 그 외에도 100억대 사업을 2번이나 매각, 심지어 자신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만 해도 한화 900억에 가까운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릴 적부터 체스를 좋아하던 저는 인생을 체스처럼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멍청한 결정들에 대한 결과로 20대 후반 1억에 가까운 빚과 집도 없어서 트럭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인생이란 체스에서 5가지 멘탈 모델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후 하나하나 승리를 이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의 모든 면에서 남과 다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배움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상을 보는 당신도 말이죠. 이젠 결정 앞에서 멘탈 모델을 쓰세요. 이번 영상에선 인생을 게임으로 보게 만드는 앤토니의 5가지 체스 멘탈 모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의 게임처럼 받아들이며 승리해 나가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앤토니의 첫 번째 멘탈 모델, 중심부터 장악하라. 그는 말합니다.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체스판 중심에 위치한 4개의 칸을 장악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체스 말들이 이곳에 있을 때 게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큰 위험 부담 없이도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체스 그랜드마스터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하죠. 체스의 센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말들을 그 센터에 두려면 어떤 방식으로 수를 써야 하는가? 이 방법은 인생이란 게임으로도 그리고 사업이란 게임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인생에 대입해보기 위해서 당신이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수많은 수들이 존재할 겁니다. 운동을 더 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살을 빼는 수많은 방법 중 가장 나에게 현실적이고 큰 영향을 끼칠 방법, 다르게 말하자면 가운데 위치한 센터를 찾아보는 겁니다. 체중 감량의 필수 조건은 2가지잖아요.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것 혹은 더 적은 열량을 섭취하는 것. 이 둘 중 단 하나만 지켜도 살은 빠질 겁니다. 즉, 체중 감량이란 체스판의 중앙에는 이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바쁘기에 단 하나의 도전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열량을 섭취하는 방법이 쉽겠죠. 왜냐하면 빵은 하나에 400칼로리가 넘는데 400칼로리를 움직여서 빼려면 몇 시간을 뛰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체스판의 중앙에 존재하는 2개의 수 중에서 당신이 움직여야 하는 곳은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있어서도 비슷해요. 체스판의 중앙에는 이런 칸들이 존재합니다. 1번은 마케팅,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2번은 프로덕션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할 건지. 3번은 파이낸스, 1번인 마케팅과 2번인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부도를 내지 않고 유지를 할 것인지. 만약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3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선 예시처럼 하나에만 먼저 집중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아직 제품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1번인 마케팅과 3번 파이낸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품은 있는데 고객이 없다면 1번인 마케팅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이처럼 사업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체스판 위의 모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스판의 중간에 있는 어느 칸으로 움직일지를 정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항상 체스판의 중앙을 장악하세요. 모든 곳에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멘탈 프레임워크, 모든 체스말 각각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체스를 하기 전 모두가 배우는 것은 각각 체스말들이 가진 중요도와 능력들입니다. 나의 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상대의 왕을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진 어떤 말을 주고 상대의 어떤 말을 빼앗아 올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각자 움직일 수 있는 위치도 다르고 또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다르니까요. 그리고 앤토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덧붙였죠. 각각의 가치를 아는 기본적인 숙제가 끝나면 그 말들이 체스판 어느 곳에 위치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각각의 말들의 위치가 달라질 때 각자가 가진 가능성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느 곳에 두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올바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생도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면 이렇게 묻곤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올바른 질문은 이 문제를 위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즉, how, 어떻게가 아니라 who, 누가 먼저 나와야 해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고 정말 유의미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이미 견뎌낸 사람을 찾는다면 가진 문제는 너무도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앤토니의 세 번째 멘탈 모델, 포지션 오버 서브미션. 이 부분은 체스보다는 주짓수나 MMA 등의 스포츠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압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 좋은 포지션, 위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 방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위치를 먼저 확보하는 것,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앤토니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특히나 초보 파이터의 경우에는 회심의 일격으로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주먹과 발차기에 담습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고수들은 달라요. 더 유리한 포지션을 위해서 움직이고 결국 상대가 지쳐 쓰러질 때 유리한 위치에서 너무도 쉽게 승리합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때 상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면 항복을 이끌어낼 확률 또한 높일 수 있죠. 인생이란 게임에서 이기고 있을 때도 우리는 포지셔닝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음 수는 어떻게 둬야 할지를 알아야 하죠. 교만이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요. 그렇기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레슨 중 하나는 초보가 한 방을 노릴 때 고수는 포지션을 먼저 차지한다는 것, 그들은 아는 겁니다.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상대의 항복은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말이죠. 이 외에도 앤토니가 나눈 인사이트 중 한 가지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초심자들이 원하는 그런 한 방은 없다. 그리고 그 한 방을 노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 항상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가? 앤토니의 네 번째 멘탈 모델, 주도권을 가져라. 그는 개인적으로 이 법칙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체스에서는 항상 두 선수가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한 명은 행동을 하는 역할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반응을 하는 역할을 하죠. 즉, 누군가는 경기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어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임기응변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죠. 심지어 그 사람이 경험이 많지 않아도, 실력이 좋지 않아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은 더 빨리 배우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그 이유는 주도권은 추진력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공은 추진력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미루는 습관을 치료하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시간 낭비를 없애죠. 그리고 중요한 우주의 법칙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면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정지한 물체는 그대로 정지하려는 성향을 가지니까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이 부분을 다른 멘토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일단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해라. 아주 작은 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라. 그리고 그 조언 속의 숨은 의미는 아주 작은 추진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움직임이 어렵지 시간이 갈수록 속도는 쉽게 붙고 나중에는 큰 힘 없이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앤토니의 마지막 멘탈 모델, 전략적 후퇴. 앤토니는 이렇게 마지막 모델을 설명합니다. 이 움직임은 가장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 중 하나죠.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가는 것만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목표로 나아가는 게 보이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곤 해요. 그렇기에 전략을 위한 후퇴라는 움직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때론 정반대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멀어지는 그 움직임이 목표에 가장 빠르게 데려다줄 기적을 만들죠. 또한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는 전략적 후퇴가 유일한 수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한 앤토니, 실제로 그의 사업이 성장의 플래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후퇴의 움직임으로 일어났습니다. 무려 매출의 10%를 차지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한 고객을 포기했을 때 나머지 90%의 고객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적 후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알려줬죠. 내가 틀렸다고만 생각해서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움직임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즉, 그는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감에 차서 무시하고 있던 최후의 한 수를 이 질문을 통해 찾았죠. 그리고 그렇게 상상치 못한 질문은 상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앤토니의 인생을 바꾼 5가지 멘탈 모델, 스스로를 체스 말들로 생각하고 체스판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들로 나아가기, 각각 말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위치시키며 또 나의 문제 앞 어떻게가 아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에 일확천금 혹은 한 방으로 성공하려 하기보다는 올바른 포지셔닝을 유지할 때 알아서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기, 우주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항상 더 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이해하고 조종당하는 삶이 아닌 주도권을 쥐는 그런 삶을 위해 행동해 나가기, 마지막으로 앞으로만의 움직임을 성공으로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위기 앞 하려고 생각도 못 해본 전략적 후퇴로 기적을 만들어가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토니의 인사이트들을 정리하며 수많은 멘토들이 말하던 인생을 게임처럼 사는 완벽한 정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연시 여겼던 움직임이 나를 가로막던 걸림수가 되었고,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수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크고 작은 결정들 앞 이 5가지 인사이트들을 돌아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접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